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유로 2024 개막전 경기인 독일과 스코틀랜드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는 독일의 완승에 가까운 결과로 이겼던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살짝 오게티는 리디거의 자책골로 클린시트 기록하는 데 실패했지만 한 경기에서 나온 득점력만 놓고 보면 독일에게 충분히 좋은 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독일이 득점한 이 5득점은 몇몇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진 득점들이 아니라 팀으로서 만들어낸 과정들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상대 바디 포지셔닝이 어떤 형태를 취했냐를 공격진들이 이해하고 움직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이 이 5득점이 어떤 원리들로 구현됐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나겔스만은 4-2-3-1 형태로 베이스를 잡았습니다. 크로스와 안드리히가 투볼란치로 위치하고 이 3명의 공격진들은 비르츠, 귄도안, 무시알라가 위치하죠. 특히 이 두 선수는 사이드에 위치하지만 전형적인 윙어 역할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메짤라 역할에 더 가까웠습니다. 물론 무시알라는 1대1 상황에서 양발을 활용해 상대를 충분히 제칠 수도 있고 순간 치고 나가는 속도로 좋은 선수이기에 넓게 놔도 충분하지만 안쪽으로 좁혀놔도 좁은 공간에서 헤드업하고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시알라와 비르츠는 두 하프 스페이스에 좁혀져 위치했습니다. 자, 독일의 11명이 후방에서 이렇게 위치하면 후방에서부터 미들서드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전방 압박을 하기보다 오히려 라인을 더 낮춰서 5-4-1 형태로 지역 수비하는 방식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독일이 미들서드까지 쉽게 올라오면 윙어는 앞서 말한 대로 좁히면 이 사이드 공간을 풀백에 올라와서 채웠습니다. 그렇다고 이 공간에서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위치하는 형태였죠. 그리고 이 투볼란치도 거의 횡으로 같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주로 크로스가 이 사이드로 내려오고 안드리가 원볼란치로 위치해 형태만 보면 3-3-4와 유사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독일의 2선을 보면 사실상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와 1명의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위치하는 형태였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여기서 많은 숫자를 두는 독일을 미들라인에 위치하는 선수들끼리의 간격을 좁혀서 패스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가운데 공간이 촘촘해지지만 사이드는 공간이 더 생기죠. 만약 비르츠나 무시알라가 좁혔다가 넓게 나오고 이 풀백들도 윙어 등 뒤에 위치하다가 같은 깊이에 위치하면 윙어가 등을 보이는 상황이 되면서 풀백은 대각선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볼을 사이드로 보내는 과정에서도 하베르츠는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상대 센터백을 뒤로 무르게 만들었는데요. 보통 수비수들은 공격수가 침투하면 한 명만 뒤로 물러서 1대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최소 2명에서 많게는 수비라인 전체가 다 같이 내려가야 침투하는 선수를 제어하고 동시에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베르츠를 포함한 공격진이 침투하면서 수비 라인이 뒤로 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던 귄도안은 대각선 루트를 통해 안에서 받고 앞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황도 결국 미들라인이 앞을 보면서 수비할 때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지만 사이드에 상대적으로 공간이 나오고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통해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간에서 공격수를 프리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인 거죠. 이런 상황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크로스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마치 백3처럼 구축하고 안드리히는 원볼란치로 위치하죠. 상황에 따라 2선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보통 원볼란치로 위치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스코틀랜드 미들라인이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혔고 반대 윙어도 거의 가운데까지 온 것도 알 수 있죠. 원톱은 리디거와 가깝게 위치하면서 몸이 크로스를 향해 열어놨습니다. 이 의도로 봤을 때 사이드 쪽으로 몰아 넣는 의도를 보이고 윙어도 안을 먼저 지키기 때문에 사이드에 공간이 더 나와 볼을 더 쉽게 지켜낼 만한 공간이죠. 이후에 볼이 사이드로 갔다고 가정하면 하베르츠는 먼저 침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베르츠의 침투 액션으로 수비 라인의 일부분은 내려가서 위치하고 귄도안은 미드필더 등 뒤에 위치했기에 귄도안이 앞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윙어도 넓게 위치했기 때문에 어쩌면 윙어와 포워드인 하베르츠가 옆과 위로 이동해 공간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반대로 미들라인의 구성원들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면 어떨까요? 이러면 당연히 2선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열리겠죠. 맥긴이나 크리스티스는 사이드도 지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상황처럼 사이드가 열리면 본능적으로 사이드로 지키려다가 이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메짤라는 쉽게 볼을 받을 수 있으면서 스코틀랜드 풀백들을 안쪽으로 끌어서 밖으로 돌려치면 사이드에 아까보다 더 많은 공간들을 가질 수도 있고 수적 우위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결국 상대 등 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선수를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즉 3자 형태가 만들어질 때 세 선수 모두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선수는 내가 어디로 빠져서 내 근처에 있는 세 번째 선수한테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줄까가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이드로 볼이 갔다고 가정해서 봐볼까요? 보통 사이드로 가면 메잘라였던 선수들이 넓게 나와서 받는다든지 풀백이 넓게 위치해서 볼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독일은 공간을 활용하라고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메잘라의 하프 스페이스 런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내주면서 컵백할 수 있지만, 첼시 마레스카 팬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하프 스페이스 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컵백만 시도한다면 상대가 쉽게 읽겠죠. 때문에 독일은 침투로 나오지만 침투를 통해 상대 선수를 끌어들이면서 공간 만들면 안쪽에 있는 안드리히한테 줄 수 있는 패스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판단은 결국 독일이 사이드에서 수적으로 딱 맞고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반대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고, 볼을 골대를 바라보면서 킥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방금 말한 패턴이 독일의 두 번째 공간 활용이고, 세 번째는 수비수와 수비수의 사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5백이 4백이었다가 누가 내려와서 구축하는 게 아니라 5명이 픽스가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넓게 위치한 선수가 볼을 앞으로 잡고 메잘라가 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으려고 윙어한테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이 센터백은 끌려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톱이 가운데서 이 가운데 위치한 센터백이랑 묶이게끔 두고 왼쪽 메잘라는 왼쪽 센터백이랑 붙으면 빈도하는 가운데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이 사이 틈으로 잘라 들어가면 사실상 박스에 들어와 순간 골대를 바라보고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앞서 말한 세 가지 모두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키미를 넓게 위치해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무시알라는 하프 스페이스 런을 하죠. 여기서 스코틀랜드의 크리스티스가 대각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위한 각도 막고 있지만 런하기 때문에 런을 견제하기 위해 같이 내려가면 안드리히한테 들어올 수 있는 각도가 생기게 되죠. 그럼 안드리히가 볼을 앞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이 상황을 더 자세히 보면 스코틀랜드는 무시알라의 런을 이 센터백이 견제해 앞으로 못 나오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이동하면 이 두 선수 사이 간격이 벌어지죠. 하브레츠가 이런 상황에서 센터백한테 더 알짱되면 귄도아는 키미가 볼을 감아서 주게 되면 박스 안에서 슈팅할 각도까지는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장면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죠. 지금도 두 센터백 사이가 하베르츠와 무시알라로 인해 벌어졌죠. 그럼 귄도아는 이렇게 침투하고 맥그리거가 뒤따라오지만 앞서간 선수를 제어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인 상황이죠. 이렇듯 독일의 선수들은 나겔스만 감독의 원리를 잘 이해했기 때문인지 움직임에 따라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경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